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수요일 우리 증시, 간밤의 미증시에 대한 영향과 킹달러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압박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부진한 출발을 보여주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보통 증시는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제는 정말 좀 지켜보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그 단계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은데요.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돌파하게 됐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증시 억눌렸는데요.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가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기업들의 미래 수익이 타격을 입고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는 건데요. 국채금리는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돌파하며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또 여기에 30년물 국채금리도 4.9%를 넘어서면서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72%까지 올라 8%에 육박했는데요. 또 여기에 8월 채용 공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961만 건으로 전달보다 69만 건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880만 건도 웃돈 것으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8월 채용 공고도 지금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견고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레니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나는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원래 이 보스틱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지금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시장에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와 더불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상황 좋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고금리에 대한 우려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상이 걸렸다. 어제 이제 준행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에 대통령실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계속 가중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이달 말에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중단 시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또 부동산 문제 등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에 2023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8월보다 3.4% 상승한 건데요. 6월, 7월에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온 겁니다. 물가 상승폭이 전월 대비 다시 커진 것은 7개월 만이고요.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폭우와 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상승한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식료품, 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으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이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 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죠. 다음은 증시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특징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폐암 신약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 보였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유한양행의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표적항암제, 렉사자와 얀센의 이중항체 신약을 병용한 요법인 마리포사 3상 1차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9시 15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한양행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9,9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3% 정도 오른 거고요. 장 초반에는 88,400원까지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리포사 3상 결과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미국 매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마리포사 3상 세부 데이터는 오는 23일 유럽 종량학회 메인 무대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발표 이후 규제 당국의 허가 승인을 신청해 2024년 미국 승인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리포사 2, 3상과 마리포사 3상 모두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 신청이 날 것이라며 2024년 3분기쯤 승인 여부가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랜만에 박스권을 달리던 유한양행의 주가 오늘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오늘 강한 시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종목별로 또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한싹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뚫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2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한싹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싹은 공모가 대비 210% 정도 장 초반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9일에서 20일 진행된 일반 공모처격에서 1,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앞서 진행된 수요일 측에서 840.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의 상단을 초과한 12,500원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한싹은 제3세대 망연계 기술을 인피니 밴드를 통해 국내 최초 적용한 시큐어 게이트로 1,1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기존 솔루션의 고도화와 클라우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보안 메일 서비스와 홈 네트워크 보안 사업 등 다양한 신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상장 후에도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방침이라고 기업 내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싹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저희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들 보니까요. 신성 델타테크, 우리 초전도체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개별 장세 속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0% 넘는 강세 가져가면서 5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남 역시, 덕성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로 올라와 있죠. 또 위더스 제약이 12.58%의 강세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제약주 안에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SY라는 종목 로봇 관련주입니다. 내일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SY도 검색어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또 일부 정치 테마주들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의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 현저히 적다라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처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수요일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양시장이 지금 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투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실 멘토님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애널리스트 대상 수상과 실전대회 다수 우승 경력의 보유자입니다.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자, 기나긴 추석이 끝났는데요. 지나갔습니다. 네, 새롭게 이제 첫날이 시작됐는데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면서 오히려 좀 방어적인 종목들을 편입시켰는데요. 오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장, 어려운 시장을 함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또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처를 찾아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가져오면서 하나씩 좀 풀어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명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드렸었는데 명절 후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고 악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참 어려운 얘기면서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의 자산이 걸려 있잖아요. 저는 하방 쪽을 많이 보고 있다. 일단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마다 반등은 오지만요. 최근에 제가 8월 달이죠.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이제 코스닥이 8개월 만에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 코스닥 인버스가 됐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뭐 코스닥의 죄송해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자, 일목에서 기술적 지표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아무리 시장 상황이 분명히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빌 에크만이라는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2의 워렌 버핏은 지금 국채 금리도 낮다면서 숏을 쳤습니다.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자, 코스닥의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올해죠. 일목균형표에서는 2023년 1월 달에 코스닥 인버스라는 코스닥이 내려가면 수익이 나죠. 네. 이 인버스를 다 팔아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 일목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이걸 이제 역전 신호라 그럽니다. 작년 있죠. 올해 초죠. 올해 초 코스닥을 사라라고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최근이죠. 최근 9월 달부터 거의 한 6, 7개월 만에 코스닥에 대해서 인버스가 매수 신호가 났다. 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야 이거 코스닥 7개월 만에 인버스 매수 신호 난 거 알아? 여러분들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구름대를 진입되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인버스가 자, 이 추세를 저는 추종한다. 시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일목균형표와 함께 또 추세입니다. 시장의 추세에 순응해야지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지 않는다면은 역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락 목표치가 너무 밑에 있어서 그거는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어쨌건 다행히도 실제로 이제 설 연휴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뭐 셧다운 위기를 넘겼죠. 네. 뭐 급등하던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증시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나 뭐 이런 테슬라도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 120주선을 만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변동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나요? 빌 에크만. 들어보긴 했는데 예.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 분이 있대요. 네. 근데 뭐 억만장자랍니다. 억만장자. 근데 그분하고 최근에 워렌 버핏하고 네. 반대 포지션이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권 금리가 저는 4.6 정도로 봤는데 네. 이 사람은 더 안 좋게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다. 네. 4.6도 지금 아직 비싸다면서 채권에다가 숏을 쳤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채권을 샀는데 네. 손해를 보고 있고 빌 에크만은 미국채 30년물에 숏배팅을 했는데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네. 자, 그분이 이제 트위터에서도 장기 금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해지하기 위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한 것이 뭐 8월 달 초였는데요. 네. 8월부터 지금까지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억만장자인데 억만 2천억 장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저는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비 에크만이 했던 얘기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죠. 연준이 양적 긴축과 미국 재무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함께 놓고 본다면요. 더 높은 금리 없이는 시장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네. 지난주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금리가 높아서 빨리 국채를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도 국채를 사야 되는 수급 주체가 없다 그랬죠. 네. 이 사람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물량이 국채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채 사라고 금리가 더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살 거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네. 미국의 30년 국채 수익률은 곧 5.5%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베팅을 했는데 지금 4.8인데도 증시가 난리인데 네. 5.5라면은요. 30년물 뭐 이거 뭐 좀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기가 어렵다. 이거 증시 자체가 미국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대안은 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참 그게 고민인 것 같거든요. 여기선 짧게만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제가 좀 요 시간대 좀 편입했던 게 네, 지금의 왕이 뭐죠? 왕, 킹. 달러. 그죠? 킹 네. 달러. 네, 킹 달러. 킹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거 미국 달러,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예, 미국 네. 달러의 선물 레버리지, 달러를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이 있죠. 그거와 함께 또 경기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 증시가 안 좋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라면주. 네. 맞아요. 우리 농심. 농심이랑 삼양식품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수정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삼양식품 좋을 것 같다 갖고 저는 아니 그래도 농심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농심은 좀 올라가고 어떻게 있어요. 됐나요? 삼양식품은 오늘 그냥 그날은 좀 많이 보합이네요, 올랐어요. 보합. 보합인데 네. 그래도 시장보다 강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의 뜻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와 같고요. 뭐 사실을 보는 대로 저는 제 얘기도 주장도 있지만 네. 빌 에크만 얘기와 또 차트 지표에서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네. 통해서 그것을 저는 이제 주작이나 성리학처럼 해석해 드리는 것이지 어. 제가 증시가 2천 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목이나 그런 데서는 네. 그렇게까지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전반적인 어두운 면도 더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달러에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 삼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있거든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지만 사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명승부사 멘토님이 실시간으로 더 좋은 종목과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아주 지금 시장에 깨알같이 조언이 되는 내용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죠? 네, 오픈 채팅방에서는 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든지 오히려 증시 하락에서 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인버스류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네. 이 중에 몇 개라도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고요. 종목으로는 뭐 농심이라든지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네. AI 쪽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약간의 뭐 수익권에서 오늘 마이너스로 뭐 보합 부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한미 반도체가 세계 거의 뭐 후공정 업체 중 1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등 후공정 업체, 장비 업체 등에 실제 저희 이제 과거에 무료 추천주에서도 100% 이상 수익이 좀 발생됐던 것이 한미 반도체인데요. 지금은 좀 높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수급과 함께 반도체주가 간다면은요. 인공지능 AI 이 후공정 업체죠. 가야 되는데 이 반도체가 계속 집적화가 높아질수록 네.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중요해지는 부분? 어. 반도체가 이제 좋아지면 직접화되면서 미세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면 그렇죠. 어디에 들어갈까요? 뭐 2차 전지도 비슷한데 네.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이 패키징이나 아. 후공정, 아. 전공정 모델 뒤에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반도체 쪽은 이제 좀 저는 살아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한미 반도체가 어쨌건 그 후공정 업체, 그러니까 네. 전공정보다 후공정 쪽이 미세화되면서 이 공정이 좀 복잡해지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은 오늘 뭐 추세를 지키고만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시장을 저는 조금 이제 하락 쪽을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의 상승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네. 근데 뭐 지수가 이제 뭐 이렇게까지 빠지면은요. 원래는 6% 오를 수 있는 종목도 못 오르게 되죠. 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뭐 2% 넘게 55포인트가 포인트?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이거 버티고 있는 주식입니다만 어쨌건 뭐 여기까지 갈지 네. 좀 지켜보시면서 저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오셔서 같이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또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인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한미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안팎의 지금 보합권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차트상으로도 아주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수익권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도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계속해서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멘토님? 네,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서 대동 뭐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농기계 관련주죠. 그렇죠. 네. 뭐 시장을 이기는 주식이 없다 그러는데 이 회사는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네. 증권가에서 요 대동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데 저 알아요. 알아요? 농슬라. 뭐라고 하죠? 테슬라. 예, 이제 농슬라. 농기계 중에 테슬라다라고 해서. 농기계 중에 테슬라라고 네. 합니다. 근데 저도 참 지금 와서 수익 날지는 좀 애매하지만 뭐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동의 경우 농기계, 컴바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트랙터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던 네. 트랙터 쪽 그쪽에서도 이제 농슬라라고 불리면서 좀 급등이 최근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좀 눌리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 종목은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사실은 개인들이 155억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요 뒤따라서 좀 주춤한 사이에 비중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수 규모가 100억 원을 웃돕니다. 또한 이제 연기금이 뒤따라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림인데요. 차트로도 좀 보면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고, 돌파 차트입니다. 아직은 돌파 차트를 깨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저는 반등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슷한 네. 종목으로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인데요. 키스코홀딩스도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요 종목 약간 생소해요. 포스코 아니고 키스코홀딩스? 키스코 아저씨라고 요즘 불리고 네, 있는데 키스코 아저씨로 불리고 계시군요. 저는 오늘 네. 조정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 편입해 보고 싶은 자리다.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철강, 봉형, 네. 관, 이음새 관련해서 그런 쪽 종목인데 이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차트를 봐도 좀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 뭔가 이 지분 싸움, 뭐 이슈가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은 또 방송에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겠고요. 저는 마이너스 한 4% 정도 5%에서는 오늘 편입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대에 편입주로도 한번 저는 고려하고 있는 네. 종목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은 게 시장 이렇게 억눌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위로 딱 망치형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차트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철근 같은 걸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포스코홀딩스랑 이름도 비슷해서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철근 만들고 네. 봉강 만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중국 철강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좀 규제가 있었죠. 수출을 적게 하면은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네. 철강주들이 좋았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대주주와 자본 요런 무슨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시장에 살아있는 주식을 만져야지 그렇죠. 좀 추세가 있고 살아있는 주식을 만져야 되는데 네. 제 일봉 차트에서 보면요. 이 볼렌저 밴드엔 21,300원 정도 아래라면은 이 보면 이제 볼린지 밴드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네. 있을 때 이거보다 높게 사면은 물려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1,000원 아래라면은 뭐 다음 주에 요번 주에 편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스코홀딩스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더 하방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철강 관련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부담이 되셨다면 이 종목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은 아닌데 지금 뭐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품이 지금 킹달러 시대다 보니까 워낙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방송 관심주로 지난주에 딱 두 종목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요 달러는 좀 사두시라.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저는 달러를 좀 사야 된다. 달러가 비싸지 않냐? 아니다. 킹 달러 시대에 이 달러가 저는 더 오를 것이다 좀 말씀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증시가 좀 올랐던 요인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금리가 오르면서 증시가 2,100까지 하락했던 경우가 있었죠. 나스닥도 막 신저가를 갔었고 네. 거의 10,000부분까지 갔었고. 그런데 이 잔여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 코스닥도 끌어올렸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현실에 맞닥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현실은 아니 금리 7%, 네. 미국 연준 파월도 긴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달러 강세 배경 요인은 잠시 후에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로도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엔달러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엔화가 더 가파르게 달러에 비해서 환율 인상되고 있다. 네. 그럼 옛날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달러 환율 인상, 네. 수출 증가일까, 수출 감소일까? 수출 환율 인상 이거 맞춘 수출 증가. 오 맞췄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맞췄지? 생각을 해봐요. 야, 환율 기업들이 인상- 예. 수출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돈을 벌기 위해 수출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네. 환율 인상, 수출 증가가 돼요. 네. 그게 이제 사회 시간 중학생이었나? 네. 맞춘 친구들이 없어. 제가 손들어서 맞췄던 기억이 중학생 수준을 있어요. 맞췄네요. 네. 그거 맞췄어요. 환율 인상이 수출 증가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출이 증가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수출이 증가하기 전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환율이 저는 더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이 중국의 무역 전쟁과도 좀 관련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무역 전쟁 과거에 이제 일본의 경우 그때 뭐 태어나시지 않았겠지만 네.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죠. 네. 잃어버린 30년. 자,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상당히 떨어지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달러를 강세를 하면서 오히려 일본은 수출이 더 잘 됐습니다. 뭐 도요타라든지 일본 소니라든지 그 당시 뭐 엄청난 부흥기를 가졌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이 뭐 디즈니도 사고 뭐 하와이 땅도 사고 미국 땅도 많이 사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정책을 바꾸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거의 90년도부터 30년간 증시도 못 오르고 부동산도 못 오르고 좀 경기가 침체됐던 국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기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그 시기와 너무 흡사한 부분이 있다. 좀 생각되면서요. 그러면 예. 지금 그 말씀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지금 강달러가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경쟁이 계속되게 된다면 강달러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강달러가 좀 유지되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네. 밖에 시장에 풀었던 돈이 흡수가 되겠죠. 네. 흡수가 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라는 목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오르게 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 밖에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팍팍해지고 맞아요. 지난번에 또 예. 얘기해 주셨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수출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 다른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파월이 강조를 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니네들 주식 앞으로 우리 세게 나갈 거야라고 말했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그래요 어디 안 그러죠. 돈의 유동성이 풀어놨던 게 있으니까 네. 그것들로 증시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것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어. 시장에 좀 역행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역사적으로도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강달러의 시대입니다. 금리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시장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휴대폰
화면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지금 명절 전후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적절한 투자처로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힘든 시장에서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신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환율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동안에 포스코 아저씨로 불릴 만큼 명승부사 멘토님이 포스코 홀딩스를 굉장히 좋게 보셨었거든요. 네. 이번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익절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 지금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를 좀 제가 좋게 봤던 시기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 1월 달에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제 매수 신호가 일목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 포스코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말씀드렸던 게 1월 달부터인데요. 뭐 2차 전지의 급등과 함께 최근에 뭐 상당히 많이 급등했죠.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회사는 2차 전지 중에 그래도 2차 전지라기보다 저는 2차 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2007년부터 거의 15년을 못 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로 치면은 오래 못 간 주식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2차 전지 쪽을 확장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요 빠지는 날 53만 원에서 편입을 했다가 이제 매수가를 위협하면 나와야겠죠. 익절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월봉을 보시면은요 주봉이나 주봉을 보신다면은 뭐 중요 지지자리입니다. 이 차트에서 51만 5천 원인데 여기를 유지시키면은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이라서요 조금 좀 지켜보면서 네. 저는 재편입을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만일 이탈된다. 52만 원이 1만 4천 5천 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시청자분께도 일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종목 자체,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51만 5천 원에서 이제 매도하시거나 추가 편입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 찾기에 계속 바쁜 상황인데 사실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너무 일부 종목만 올라가서 새로운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뭐 경기 방어주, 라면 종목 같은 농심,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저는 농심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괜찮을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못 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뭐 실제적으로 K라면, 네. 한국 라면 인기가 뭐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수출주, 특히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에 뭐 햄버거 하나 가격 또 뭐 몇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달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농심이라든지 삼양라면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큰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도 늘고 있고 또한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이 이 불닭 땡땡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유튜브에서 먹방하면서 야 이거 맛있다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 안 먹던 사람들 누가 맛있다 탕후루 뭐 맞아요. 맛있다 그러면 야 탕후루 따라서 먹게 되잖아요. 따라서 마라탕 맛있다 마라탕 미국에도 지금 K푸드에서 이 라면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농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두고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오늘의 관심주를 좀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또 네. 될 텐데요. 네,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도 뭐 두 종목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역시 레버리지. 달러네요. 네.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뭐 ETF를 신청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서 이것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어쨌건 달러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한마디로 달러를 사는 거죠.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얼마 정도의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에 저는 40%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달러를 좀 매수해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불황형 산업이 떠오르고 있고 불황형 산업 어떤 겁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오히려 라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네. 방금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과거 이제 제가 IMF 시절 때요. 그때 삼겹살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삼겹살이 그때는 안 비쌌어요. 네. 그 IMF 시대는 이제 소고기가 비싼 고기고 삼겹살은 불황형 사업 싸니까. 근데 지금 삼겹살이 비싸요. 비싸요. 금값이잖아요. 금값이에요. 금삼겹살이잖아요. 예전에는 서민 음식이고 IMF 당시 그래도 삼겹살만큼은 싸서 돼지고기만큼 싸서 네. 그 창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돼지고기 어. 창업이 많이 늘었고. 근데 지금 삼겹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나마 라면이 싸다. 그래서 라면 줄을 사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라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우수한 영양소가 고루 갖추어진 그래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이제 소금 염분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짜게 드시는 분들은 국물을 좀 더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뭐 라면 먹고 얼굴이 붓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예, 나트륨이 네. 많아지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어. 이제 모세혈관이라든지 피가 이제 모세혈관이 통통해지는 거죠. 네. 얼굴이 부어요. 나트륨이 삼투압 현상.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든지 네. 뭐 그런 물을 빨아들이는 현상도 이제 삼투압 현상이라서 역삼투압 전숙이라도 있죠.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뭐 소금 함량을 좀 줄이면 될 것 같고요. 우수한 영양을 가진 K푸드에서는 저는 베스트 대안으로 이 하락장에서 네. 요 농심 농심. 과 함께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에 대한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농심 뭐 오늘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1.37% 정말 지금 극소수의 종목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가운데 1.37%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달러에 투자하자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 아주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저번에 이제 고령화 수혜주도 약간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의견이 좀 변하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고령화 수혜주 특히 나이가 오늘 뭐 유한양행 같은 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제약주 중에 네. 뭐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 뭐 제약주도 저는 고령화 사회 수혜주라고 보는데요. 유한양행을 보면은 뭔가 추세를 잃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추세를 잃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뭐 많이 급락하는 그림 속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지 않은 그림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고령화 사회 수혜주가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줄어들고 인력 값은 비싸지고 그럼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결국은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AI 쪽이다. 이쪽을 저는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나 AI 쪽에서 좀 필수적인 게 또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본다 말씀을 네.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 자동화 기업인 뭐 포스코 DX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또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